안녕하세요. 주식시장의 깊은 행간을 읽어드리는 베스트픽입니다. 최근 주가 변동성이 커지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일수록 증권사 리포트를 읽고 공부를 하며 다음 기회를 엿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삼양식품, KTNG, 오리온, 농심, 롯데웰푸드, 그리고 CJ제일제당에 대한 증권사 리포트를 분석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식품 수출의 역사적 신기록을 써 내려가던 삼양식품의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불닭 신화가 끝난 것 아니냐, 실적 성장이 둔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안타증권 손현정 연구원의 최신 리포트에 따르면 지금의 흐름 뒤에는 미처 파악하지 못한 중요한 본질이 숨어 있습니다. 2026년 2분기 삼양식품의 매출액은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고 영업이익 역시 눈높이에 정확히 부합하는 견조한 성적표를 거두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은 무려 82.5%에 달하며 글로벌 수요는 여전히 공급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가는 일시적인 조정을 받았을까요? 판매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제품이 바다를 건너 현지에 도착해 매출로 잡히는 시점의 차이, 즉 물류 운송 시차와 해외 현지 법인의 매출인식 이연 때문이었습니다. 공장은 특근까지 감수하며 가동률을 10% 이상 올려 풀가동 중인데 수요가 폭발적이다 보니 물류가 공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현상입니다. 여기에 밀양 2공장의 본격적인 가동률 상승과 함께 오는 2027년에는 생산 능력을 한층 더 확장한 중국 현지 신공장까지 가동을 시작합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동시에 폭발하는 재차 증입계의 구간이 바로 2026년 3분기부터 다시 펼쳐질 전망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삼양식품을 시작으로 최근 증권가에서 주목하고 있는 음식료 및 담배 업종의 핵심 대표 기업 4곳을 연속으로 집중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각 기업의 정확한 재무 데이터와 비교, 결정적인 목표 주가와 주가 상승 여력까지 세밀하게 짚어드릴 테니 마지막 핵심 결론까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삼양식품의 재무제표를 들여다보기 전에 라면을 비롯한 국내 음식료 산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했는지 산업 전반의 기본 구조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 음식료 산업은 전형적인 내수 중심이었습니다. 인구가 정체되고 내수 소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전가할 수 있느냐에 따라 이익이 변동하는 저성장 업종으로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펼쳐진 세계 시장에서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른바 K푸드 열풍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글로벌 문화 확산이 맞물리면서 라면은 단순한 비상식량이 아니라 하나의 글로벌 문화 콘텐츠이자 주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라면 산업은 기술적인 진입 장벽이 낮아 보이지만 대규모 자동화 설비를 통한 수율 관리, 균일한 맛을 유지하는 소스 제조 기술, 그리고 글로벌 유통망 확보라는 엄청난 진입 장벽이 존재합니다. 현재 글로벌 라면 시장의 기술 및 시장 동향을 보면 단순 가공식품을 넘어 고품질, 프리미엄 매운맛, 간편식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은 이러한 흐름의 가장 맨 앞줄에 서 있습니다. 글로벌 라면 시장 규모는 수십조 원 단위로 지속 확장 중이며 그 중에서도 삼양식품이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매운 볶음면 카테고리는 독보적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지표는 설비 투자, 즉 캐펙스와 공장 가동률, 그리고 글로벌 물류 리드타임입니다. 라면과 같은 공산품은 수요가 많아도 공장에서 찍어낼 수 있는 생산 능력, 즉 파이프라인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공장을 증설하고 가동 시간을 늘려 생산량을 대폭 끌어올려도 선박을 통한 해상 운송 시간이 북미 기준 수주에서 2달 가까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출 물량 증가와 현지 법인의 매출 인식 사이에는 수개월의 시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리포트에서 지적하는 2026년 2분기의 단기 이익률 변동 역시 이러한 물리적 운송 시차와 해외 마케팅비,
집중 집행이라는 산업 특성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증권사 리포트에 제시된 삼양식품의 정확한 재무 수치를 하나하나 다뤄보겠습니다. 리포트의 원문 숫자를 검증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6년 2분기 프리뷰 실적입니다. 삼양식품의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7,6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7.7% 증가하는 외형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전분기와 비교해도 6.6% 증가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760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46.5%라는 압도적인 성장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23.1%에 달합니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손익은 1,8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4.4% 증가했으며 지배지분 순이익은 1,56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0% 급증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와 비교해 보아도 매출액은 컨센서스인 7,510억 원을 1.4% 상회했고 지배순이익은 컨센서스인 1,360억 원을 14.8%나 웃도는 훌륭한 성적을 냈습니다. 이러한 성장의 견인차는 단연 해외 부문입니다. 2분기 해외 매출액은 6,28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7% 증가하며 전체 매출의 82.5%를 차지했습니다. 주요 해외 법인별 매출 현황을 살펴보면 미국 법인 매출액이 2,05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5.9% 급증했습니다. 중국 법인 매출액은 1,82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5% 증가했고 유럽 지역 매출액은 96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3.1%라는 경이로운 성장률을 나타냈습니다. 생산 측면에서는 밀양 2공장의 가동 시간을 확대하고 휴일 특근까지 시행하면서 생산량이 전분기 대비 10% 이상 증가해 주요 지역의 판매 성장을 밑받침했습니다. 다만 2026년 1분기 대비 영업이익률이 1.7%포인트 소폭 하락하였는데 이는 글로벌 마케팅비 확대와 일회성 인건비 발생, 미국향 물량의 매출 인식 시차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비용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46.5% 늘어났고 23%대의 영업이익률을 견조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삼양식품의 이익 체력이 매우 튼튼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어 연간 실적 추정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삼양식품의 2026년 연간 연결 매출액은 3조 9,0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1.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간 영업이익은 7,2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4% 증가하며 연간 영업이익률은 23.4%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배지분 순이익 역시 5,8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장기적인 실적 흐름도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2027년 연결 매출액은 3조 8,2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6%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9,8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35.5% 증가하여 영업이익률이 25.7%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나아가 2028년에는 매출액 4조 3,766억 원, 영업이익 1조 1,994억 원을 기록하여 영업이익률이 27.3%라는 식품업계 전무후무한 고수익성을 달성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삼양식품의 수익성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이해하기 위해 국내외 동종업계 주요 기업들의 피어 밸류에이션 테이블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2026년 전망치 기준으로 삼양식품의 시가총액은 7조 9,323억 원 수준입니다. 국내 경쟁사인 농심의 시가총액은 2조 1,233억 원, 오뚜기는 1조 2,280억 원입니다. 일본의 글로벌 라면 기업인 니신 식품의 시가총액은 879억 엔, 도요수사는 1,203억 엔 규모입니다. 매출액 규모 면에서 2026년 농심은
3조 6,688억 원, 오뚜기는 3조 7,716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 외형은 비슷하거나 삼양식품이 추월하는 양상입니다. 그러나 핵심은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입니다. 2026년 예상 영업이익을 보면 삼양식품이 7,256억 원을 달성할 때 농심은 2,233억 원, 오뚜기는 2,008억 원에 그칩니다. 일본의 니신 식품은 74억 겐, 도요수산은 88억 겐 수준입니다. 이를 영업이익률로 환산하면 차이는 더욱 극명해집니다. 2026년 예상 영업이익률에서 농심이 6.1%, 오뚜기가 5.5%, 일본 니신이 8.3%, 도요수상이 14.9% 수준인 반면 삼양식품은 무려 23.4%를 기록합니다. 2027년에는 삼양식품의 영업이익률이 25.7%까지 치소사 글로벌 라면 기업들을 압도적인 격차로 따돌립니다. 투자 지표와 밸류에이션 수치도 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양식품의 주가 수익 비율, 즉 PER은 2024년 12.3배에서 2025년 22.8배를 거쳐 2026년에는 13.7배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2027년 예상 실적 기준 PER은 10.3배, 2028년 기준으로는 8.5배까지 떨어집니다. 주가순 자산 비율인 PBR 역시 2024년 4.1배, 2025년 7.1배에서 2026년 4.4배, 2027년 3.1배, 2028년 2.3배로 지속적으로 안정화됩니다. 기업가치 대 EBITDA 비율인 EV, EBITDA 지표도 2026년 9.7배, 2027년 6.7배로 하락합니다. 기업의 자기자본이 이익률인 ROE를 보면 2024년 39.4%, 2025년 37.6%, 2026년 38.0%, 2027년 35.7%로 유지됩니다. 제조업 및 식품업계를 통틀어 30%가 넘는 ROE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것은 자본을 활용해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재무 건전성 지표에서도 부채 비율이 2024년 92.6%에서 2025년 72.7%, 2026년 58.7%, 2027년 47.3%로 빠르게 낮아지며 순차입금 비율 역시 음수로 전환되어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구조로 개선됩니다. 삼양식품이 보여주는 실적과 수익성의 근원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경쟁 우위는 대체 불가능한 글로벌 브랜드 파워와 독점적 매운맛 레시피입니다. 삼양식품의 불닭 브랜드는 단순 라면을 넘어 중독성 있는 K 매운맛의 대명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로 인해 강력한 가격 결정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마케팅 비용을 과도하게 쓰지 않아도 소비자들이 스스로 구매하고 소셜 미디어를 통해 자발적으로 확산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했습니다. 두 번째 성장 동력은 2026년 3분기 매출 이연 반영 및 밀양 2공장 가동 효과입니다. 2026년 1분기 미국 시장은 재고 부족과 해상 운송 리드 타임으로 매출 증가가 다소 제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3월부터 5월 사이에 수출된 물량이 대폭 증가했고 신규 유통 채널 입점이 확대되었습니다. 이 물량 중 일부가 현지 법인의 매출 인식 시차로 인해 2026년 3분기 실적으로 이연되어 반영될 예정입니다. 이는 현지 수요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 단지 장부상 기록되는 시점의 차이일 뿐입니다. 따라서 2026년 3분기에는 연결 매출액이 8천억 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2분기에 집중되었던 글로벌 마케팅비가 3분기에 일부 정상화될 경우 영업이익 역시 전분기 대비 재차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 번째는 2027년 중국 현지 공장 가동을 통한 성장축 확대입니다. 삼양식품은 예상보다 강한 중국 현지 수요를 반영하여 중국 공장의 생산 능력을 기존 계획보다 더욱 크게 확대했습니다.
중국 현지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한국에서 만들어 배로 보내던 방식에서 현지 직접 생산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만성적인 공급 부족 현상이 단번에 완화됩니다. 또한 해상 물류비와 높은 관세 부담이 획기적으로 낮아져 이익률이 추가로 개선되며 유통망이 내륙 지방 도시로 급격히 확대될 것입니다. 삼양식품 분석의 가장 중요한 결론입니다. 최근 주가 조정으로 인해 삼양식품의 주가는 현재 2027년 예상 실적 기준 PER 10배 수준까지 하락했습니다. 2026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38.4% 증가하고 2027년에도 중국 공장 가동을 기반으로 고성장이 이어질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밸류에이션 수준은 삼양식품이 가진 독보적인 성장성을 반영하지 못한 저평가 상태입니다. 유안타증권 리포트가 제시하는 삼양식품의 최종 투자 의견은 바이, 즉 매수입니다. 제시된 최종 목표 주가는 200만 원의 지원입니다. 리포트 작성 일 기준 현재 주가가 105만 3천 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목표 주가 200만 원까지의 상승 여력은 90%에 달하며 분석팀은 직전 목표 주가인 200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최근의 주가 흔들림은 이 이익 체력이 훼손된 것이 아니며 단지 물류 시차와 선제적인 마케팅 비용 집행에 따른 일시적 현상일 뿐입니다. 하반기 3분기부터 시작될 실적 증익과 2027년 중국 공장 가동 이후 펼쳐질 본격적인 실적 레벨업을 고려한다면 지금의 주가 조정은 매력적인 선택지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리포트는 분석합니다. 이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성장을 이어가는 삼양식품에 이어 이번에는 안정적인 이익 체력과 강력한 배당 정책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는 또 다른 대표 기업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이 커지고 시장이 흔들릴 때 투자자분들이 찾는 안전한 선택지, 바로 대한민국 대표 내수 및 글로벌 담배 기업인 KT&G입니다. 유안타증권 리포트에 따르면 KT&G 역시 2026년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뛰어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담배 수요가 굳건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해외 관련 시장에서의 판매 단가 상승과 국내 차세대 담배, 즉 NGP 부문의 제품 믹스 개선이 전체 이익 성장을 강력하게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단순한 물량 확대를 넘어 고가 제품 비중을 늘리며 수익성 자체를 개선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KT&G는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강력한 주주환원 정책의 변화와 함께 증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담배 산업 전반의 구조와 글로벌 시장 트렌드를 보면 담배 산업은 전형적인 경기 방어주의자 독점적 시장 지위를 누리는 고수익 산업입니다. 과거에는 일반 연초 담배, 즉 관련 중심의 시장이었으나 최근 몇 년간 글로벌 담배 시장은 전자담배라 불리는 차세대 제품, 즉 NGP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NGP 시장은 관련형 전자담배 스틱과 전용 디바이스를 포함합니다. 전자담배 산업의 핵심은 단순히 기기를 파는 것이 아니라 전용 스틱의 연속적인 소비를 통해 지속적인 고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또한 디바이스의 기술력과 독점 전용 스틱의 품질이 고객 충성도를 결정짓는 강력한 기술적 진입 장벽으로 작용합니다. 현재 국내 담배 시장의 NGP 침투율은 약 24% 수준까지 상승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관련 시장에서는 단순한 판매 물량 경쟁을 넘어 가격 인상과 고가 제품 비중을 늘리는 제품 믹스 개선 기술과 유통 전략이 기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KT&G는 국내 관련 시장의 독점적 지위를 바탕으로 국내외 NGP 시장과 해외 관련 시장을 동시에 공략하며 글로벌 대형 담배 기업들과 어깨를 견주는 체질 전환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리포트에 명시된 KT&G의 정확한 재무 데이터와 실적 추정치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우선 2026년 2분기 프리뷰 실적입니다. KT&G의 2026년 2분기 연결 매출액은 1조 6,68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영업이익은 4,067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16.2% 증가할 전망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률은 24.4%에 달하며 이는 시장 컨센서스인 영업이익 3,940억 원을 3.3% 상회하는 우수한 성적입니다.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손익은 4,34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9.8% 급증했으며 지배지분 순이익은 2,2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7.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핵심인 담배 부문 매출액은 1조 2,05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하고 담배 부문 영업이익은 3,83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0% 급증할 전망입니다. 담배 부문의 영업이익률은 무려 31.8%에 달합니다. 국내 관련 시장의 경우 총수요 감소폭이 완화되는 가운데 KT&G의 시장 점유율이 67.2%까지 상승하여 매출액이 전년 수준을 소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관련과 NGP를 합산한 총수요도 이례적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국내 NGP 부문은 시장 점유율이 48%를 상회하며 판매량이 두 자릿수 증가할 전망입니다. 특히 판매 단가가 높은 어리일 레이블 전용 스틱 비중이 확대되면서 수익성 개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해외 NGP 매출액은 전년 디바이스 공급 차질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해외 관련 부문 매출액은 5,44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평균 판매 단가 상승과 고가 제품 비중 확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매출액은 2,27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 영업이익은 68억 원으로 10.0% 증가할 전망이며 부동산 부문은 영업이익 178억 원 선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연간 추정치를 보면 KT&G의 2026년 연간 연결 매출액은 7조 38억 원으로 전년 대비 7.0% 증가하고 연간 영업이익은 1조 5,23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4% 증가하여 회사 가이던스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7년 연결 매출액은 7조 2,750억 원, 영업이익은 1조 7,001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23.4%까지 높아지고 2028년에는 매출액 7조 6,010억 원, 영업이익 1조 7,80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글로벌 담배 기업들과의 피어 비교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전망치 기준 KT&G의 시가총액은 18조 6,024억 원 수준입니다. 글로벌 피어 기업인 BAT의 시가총액은 299억 파운드, 필립 모리스는 1,001조 500억 원, JTI는 10조 2,694억 엔 규모입니다.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2026년 예상 기준 BAT가 41.1%, 필립 모리스가 44.4%, JTI가 26.4%를 기록할 때 KT&G는 21.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7년에는 KT&G의 영업이익률이 23.4%로 상승하며 격차를 좁혀갈 전망입니다. 주요 투자 지표인 PER을 비교해보면 KT&G의 PER은 2024년 10.9배, 2025년 13.9배에서 2026년 15.2배, 2027년 12.7배, 2028년 12.0배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PBR은 2024년 1.1배, 2025년 1.4배에서 2026년 1.9배, 2017년 1.8배 수준이며 EV/EBITDA 지표는 2026년 10.6배, 2017년 9.5배로 안정적입니다.
알로이는 2024년 12.7%, 2025년 11.8%에서 2026년 12.8%, 2027년 14.4%로 꾸준히 향상되는 흐름입니다. 부채 비율 역시 2026년 51.0%, 2027년 46.4%로 우수한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포트에서 강조하는 KTNG만의 핵심 강점과 모멘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해외 관련 부문의 구조적 이익 성장입니다. 신흥 시장을 중심으로 제품 가격을 올리고 고가 라인업 판매를 늘리는 고수익성 구조로 완전 전환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출 증가율보다 영업이익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알짜 성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둘째, 국내 NGP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와 제품 믹스 개선입니다. 국내 전자담배 시장에서 48%가 넘는 점유율을 기록함과 동시에 고단가 스틱인 어릴 에이블의 비중이 커지면서 마진율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셋째, 강력한 주주 환원 정책의 강화입니다. KTNG는 2분기 실적 발표에서 중간 배당을 공식 발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자사주 매입 및 소각과 신규 주주 환원 정책이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기존 자사주 소각 목표를 조기에 달성한 만큼 새롭게 발표될 정책은 배당 확대에 한층 더 무게가 실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유한타증권 리포트는 해외 관련의 이익 성장, 국내 NGP 점유율 확대, 강화되는 주주 환원 정책을 근거로 KTNG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즉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기존 21만 원에서 무려 25만 원으로 전격 상향 조정했습니다. 목표주가 25만 원은 2027년 예상 주당 순이익인 EPS 14,182원에 글로벌 피어 평균 PER에 10% 할인을 적용한 타깃 PER 17.3배를 적용하여 산출되었습니다. 리포트 작성 기준일 현재 주가인 17만 9,400원과 비교할 때 상승 여력은 무려 39%에 달합니다. 글로벌 담배 업체들과 비교했을 때 과도하게 벌어져 있던 밸류에이션 격차가 축소되면서 본격적인 재평가가 이루어질 시점입니다. KTNG가 확실한 주주 환원과 안정적인 이익으로 주목받는다면 이번에는 초코파이와 젤리로 글로벌 시장에서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제과 기업 오리온을 살펴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 손현정 연구원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오리온은 하반기 강력한 수익성 개선과 함께 주가 재평가의 중요한 분기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2026년 2분기 오리온의 연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3% 성장한 8,961억 원, 영업이익은 10.8% 증가한 1,346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시장에서의 견조한 판매 성장이 회사 전체의 외형을 안정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오리온 역시 창사 이래 최초로 실시된 중간 배당 공시와 함께 주주 환원 가시성이 크게 높아졌으며 글로벌 동종업체 대비 지나치게 할인 거래되던 주가 밸류에이션에 변화의 신호탄이 쏘아 올려졌습니다. 제과 산업은 대표적인 고마진 소비자의 산업으로 제품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가 최우선인 분야입니다. 한번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은 스테디셀러 브랜드는 수십 년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무기가 됩니다. 현재 글로벌 제과 시장 동향을 보면 생산 자동화와 원부 재료 현지 조달화, 유통 채널 다변화가 기업의 수익성을 좌우하는 키워드입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신흥국 시장에서는 전통적인 슈퍼마켓 채널을 넘어 간식 전문점, 이커머스 등 신규 채널로의 신속한 침투 능력이 핵심 경쟁력입니다. 또한 감자, 코코아, 유지를 비롯한 원재료 가격 변동에 영향을 받는데 원재료 가격이 안정화되는 구간에서는 공장 가동률 상승에 따른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극대화되어 영업이익률이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오리온은 글로벌 제과 공룡 기업들과 경쟁하며 독보적인 현지화 성공 사례를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보고서에 제시된 오리온의 세부적인 재무 수치와 실적 전망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선 2026년 2분기 실적 전망입니다. 오리온의 2026년 2분기 연결 매출액은 8,9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영업이익은 1,346억 원을 기록하여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할 전망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률은 15.0%입니다. 세전 계속 사업이익은 1,4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4% 급증하며 지배지분 순이익은 1,00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1.5%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장 컨센서스와 비교해 보면 매출액은 컨센서스인 8,740억 원을 2.5% 상회하고 지배순이익은 컨센서스인 99억 원을 7.1% 상회하는 성적입니다. 지역별 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한국법인은 신제품 출시와 수출 확대에 힘입어 2분기 매출액 3,00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했습니다. 6거래 급여 인상 소급분과 사옥 이전비 등 일회성 비용이 반영되었으나 이를 제외하면 실제 영업이익 체력은 전년 수준에 근접해 있습니다. 중국 법인은 2분기 매출액이 3,7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4.0% 급증했습니다. 영업이익은 632억 원으로 21.0% 증가했고 영업이익률은 16.7%를 기록했습니다. 간식점과 이커머스 채널 중심의 판매 확대가 지속되었고 유지류와 감자 플레이크 등 주요 원재료 가격 하락이 비용을 상쇄했습니다. 러시아 법인은 2분기 매출액 1,0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7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5.0% 폭증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률은 16.2%에 달하며 파이와 젤리 판매 호조로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어섰습니다. 베트남 법인은 2분기 매출액 1,16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5% 성장했습니다. 오리온의 2026년 연간 연결 매출액은 3조 7,82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5% 증가하고 연간 영업이익은 6,3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4.3% 증가할 전망입니다. 연간 영업이익률은 16.9%를 기록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7년 연결 매출액은 4조 1,115억 원, 영업이익은 7,372억 원으로 영업이익률이 17.9%까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에는 매출액 4조 3,888억 원, 영업이익 7,980억 원을 기록할 추정입니다. 오리온의 현재 주가 위치를 피어 비교 데이터와 밸류에이션 지표로 검증해 보겠습니다. 2026년 전망치 기준 오리온의 시가총액은 5조 22억 원 수준입니다. 국내 경쟁사인 롯데웰푸드의 시가총액은 9,210억 원, 글로벌 제과 거인인 몬델리즈의 시가총액은 780억 달러, 펩시코의 시가총액은 1,870억 달러에 달합니다. 영업이익률을 비교해보면 2026년 예상 영업이익률에서 롯데웰푸드가 4.4%, 몬델리즈가 13.3%, 펩시코가 16.1%를 나타내는 반면 오리온은 16.9%를 기록합니다. 2027년에도 오리온의 영업이익률은 17.9%로 상승하여 글로벌 공룡 기업들을 넘어서는 압도적 수익성을 증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수익 비율 수치를 보면 오리온은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2026년 예상 실적 기준 PER은 오리온이 10.3배인 반면 몬델리즈는 20.2배, 펩시코는 16.0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7년 예상 기준 오리온의 PR은 8.9배, 2028년 기준으로는 8.2배까지 낮아집니다. PBR 수치도 2024년 1.1배, 2025년 1.1배, 2026년 1.2배, 2027년 1.1배로 안정적인 최하단 구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EV/EBITDA 역시 2026년 4.5배, 2027년 3.6배 수준입니다.
ROE는 2024년 16.6%, 2025년 10.5%, 2026년 12.2%, 2027년 12.9%로 단단하며 부채 비율 또한 2026년 18.2%, 2027년 17.7%로 무차입 경영에 가까운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오리온만의 강점과 하반기 성장 모멘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 채널 다변화와 러시아 생산 능력의 폭발적 확대입니다. 중국에서는 간식 전문점과 이커머스 채널을 빠르게 점유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파이와 젤리 수요 폭발로 공장 가동률이 100%를 넘었습니다. 2026년 3분기 말 파이 라인 추가 증설과 2027년 트베리 신규 공장동 완공으로 러시아 현지 생산 능력은 연간 7,500억 원 규모로 확대됩니다. 두 번째는 원재료 가격 하락과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입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유지류, 감자 플레이크, 코코아, 쇼트닝 등 주요 원부 재료 가격 하락 효과가 반영되고 고정비 분산 효과가 더해지면서 이익 성장률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세 번째는 창사 이래 첫 중간 배당과 주주 환호 환원 정책입니다. 오리온은 7월 6일 창사 이래 최초로 주당 1,750원의 중간 배당을 공시했으며 고배당 기업 요건 충족을 고려해 배당 확대 가시성이 확고해졌습니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오리온에 대한 커버리지를 전격 재개하며 투자 의견 바이, 즉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새로 설정된 목표 주가는 17만 2천 원입니다. 목표 주가 17만 2천 원은 2027년 예상 주당 순이익인 EPS 14,323원에 음식료 업종 2027년 평균 PER의 10% 할증을 적용한 타깃 PER 12배를 적용하여 산출되었습니다. 현재 주가인 12만 7천 원과 비교할 때 상승 여력은 무려 35%에 달하며 직전 목표 주가인 15만 5천 원 대비 대폭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압도적인 영업이익률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할인을 받아왔던 오리온은 하반기 수익성 레벨업과 러시아 공장 증설, 적극적인 배당 정책이 결합되면서 본격적인 제값 찾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제과 시장의 대표 주자인 오리온을 확인해 보셨다면 이번에는 K라면의 오리지널 대표 주자로서 글로벌 영토를 가파르게 넓혀가고 있는 농심을 살펴보겠습니다. 글로벌 고물가와 원자재 가격 변동성 속에서도 농심에 대한 투자자들의 시선은 매우 뜨겁습니다. 유안타증권 손현정 연구원의 최신 리포트에 따르면 농심은 2026년 2분기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강력한 영업이익,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10% 이상 웃도는 성적표를 내놓으며 굳건한 이익 체력을 증명했습니다. 북미 시장에서의 신라면 메인스트림 판매 확대와 유럽, 호주, 중국 등 전 세계 법인의 폭발적인 성장이 실적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 지역 매출은 전년 대비 무려 329.3%나 급증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라면 산업은 과거 방어적 내수 산업에서 전 세계인이 즐기는 대표 패스트푸드로 완전히 체질을 바꾸었습니다. 글로벌 라면 시장의 핵심은 메인스트림 유통 채널 침투입니다. 미국의 월마트, 코스트코, 유럽의 대형 유통체인 등 현지인들이 이용하는 메인스트림 마켓의 메인 진열대를 점령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원자재 가격인 파묘 및 소맥분, 포장자의 가격과 해외 공장 가동률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단기적으로 제조원가 부담을 높이지만 해외 시장에서의 대규모 판매 증가와 가격 인상 효과가 결합되면 폭발적인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농심은 이러한 글로벌 유통망 확장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농심의 정확한 재무 데이터와 2분기 실적 추정치를 검증해 보겠습니다. 농심의 2026년 2분기 연결 매출액은 9,36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업이익은 57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43.8%라는 성장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률은 6.2%에 달합니다. 세전 계속 사업이익은 65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0% 증가하고 지배지분 순이익은 49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3% 늘어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출액은 컨센서스인 9,240억 원을 12.3% 상회하고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인 500억 원을 16.2%나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국내 별도 매출액은 7,21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며 라면 매출 4,118억 원, 스낵 매출 1,127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국내 수출 매출액은 1,66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0% 증가하여 내수 정체를 상쇄했습니다. 해외 법인 합산 매출액은 3,1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4% 급증했습니다. 북미 법인 매출액은 1,604억 원으로 12.0% 증가, 중국 법인은 483억 원으로 15.0% 증가, 일본 법인은 412억 원으로 10.0% 증가, 호주 법인은 199억 원으로 24.0% 증가, 베트남 법인은 44억 원으로 17.0% 늘어났습니다. 가장 놀라운 유럽 시장 매출액은 395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29.3% 폭발했습니다. 농심의 2026년 연간 연결 매출액은 3조 6,6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4% 증가하고 연간 영업이익은 2,23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7년 연결 매출액은 3조 9,001억 원, 영업이익은 2,280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에는 매출액 3조 8,511억 원, 영업이익 2,433억 원을 나타낼 전망입니다. 동종업계 주요 기업들과의 피어 비교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전망치 기준 농심의 시가총액은 2조 1,023억 원 수준입니다. 삼양식품 시가총액은 7조 9,323억 원, 오뚜기는 1조 2,280억 원, 일본 니신 식품은 879억 엔, 도요수산은 1,203억 엔 규모입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구조를 보면 2026년 농심이 매출액 3조 6,688억 원에 영업이익 2,233억 원을 낼 때 삼양식품은 매출 3조 97억 원에 영업이익 7,256억 원을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밸류에이션 지표에서 농심의 PER은 2024년 15.4배, 2025년 14.5배에서 2026년 10.9배로 낮아집니다. 2027년 예상 기준 PER은 10.3배, 2028년 기준으로는 9.5배로 떨어집니다. PBR 수치는 2024년 0.9배, 2025년 0.8배에 이어 2026년 0.7배, 2027년 0.6배로 자산 가치 대비 극도로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EV/EBITDA 지표도 2026년 2.7배, 2017년 2.4배에 불과하며 ROE는 2026년 6.7%, 2027년 6.7%로 안정적입니다. 부채 비율 역시 2026년 34.4%로 튼튼한 재무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리포트가 강조하는 농심의 핵심 경쟁 우위 3가지입니다. 첫째, 글로벌 메인스트림 유통망 점유 및 가격 경쟁력입니다. 북미 시장에서 신라면을 필두로 브랜드 인지도를 다졌으며 가격 인상 효과가 외형 성장과 고정비 레버리지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둘째, 전 세계 해외 법인의 다각화된 고성장 체계입니다. 북미, 중국, 일본, 호주, 베트남은 물론 영국과 독일을 위주로 한 유럽 시장에서 취급 품목수 확대와 신규 국가 입점을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가장 결정적인 모멘텀인 오는 시벌 녹산 수출 전용 공장 가동입니다. 시벌 녹산 수출 전용 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면 그동안 물량 부족을 겪던 유럽, 러시아,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향 공급 여력이 비약적으로 확대되며 새로운 퀀텀 점프를 이끌어낼 것입니다.
유안타증권 보고서는 농심에 대한 투자 의견 바이, 즉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유지된 농심의 최종 목표 주가는 53만 원입니다. 리포트 작성 기준일 현재 주가가 34만 9천 원 수준임을 고려할 때 목표 주가 53만 원까지의 상승 여력은 무려 52%에 달합니다. 하반기 원부 재료 원가 상승 부담이 존재하나 해외 법인의 폭발적인 성장세와 10월 녹산 수출 전용 공장 완공이 이를 상쇄할 것입니다. 현재 주가가 PBR 0.7배 수준에 불과하여 주가 하방은 단단하게 지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합식품 및 제과 빈과 부문에서 원가 부담을 털어내고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를 시작한 롯데웰푸드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손현정연구원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롯데웰푸드는 비용 부담의 끝자락을 지나 본격적인 실적 회복 구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6년 2분기 롯데웰푸드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1조 1217억 원, 영업이익은 35.8% 급증한 466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입니다. 희망퇴직과 일회성 비용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카자흐스탄 등 해외 법인의 고성장과 국내 경영 효율화가 이익 개선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2026년 연간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무려 77.5%나 폭발적으로 성장한 1944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제과 및 빈과 산업은 원자재 가격 변동성과 유통 채널 변화에 민감합니다. 특히 초콜릿의 핵심 원료인 카카오, 유제품, 포장재 가격이 상승하면 단기적으로 원가율이 올라가지만 원자재 투입 단가가 정상화되는 시점과 제품 가격 인상 효과가 맞물리면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치솟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인도 등 신흥국 시장이 거대한 성장 동력입니다. 인도는 빈과 및 건과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장으로 대규모 자동화 신공장 건설을 통해 수율을 정상화하고 고정비 레버리지를 극대화하는 생산 기술과 유통망 확보가 핵심 경쟁력입니다. 국내 내수 시장 역시 H&B 스토어, 다이소, 창고형 할인점 등 고수익 신성장 채널로의 비중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롯데웰푸드의 세부 재무 데이터와 실적 전망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2026년 2분기 1분기 연결 매출액은 1조 121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46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8% 증가할 전망입니다. 세전계속사업이익은 330억 원, 지배지분 순이익은 270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성적표입니다. 국내 부문 2분기 매출액은 8,54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건과 매출액 2,635억 원, 빈과 매출액 1,976억 원, 유지부문 매출액 1,32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해외 법인 합산 매출액은 2,79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7% 급증했습니다. 인도 건과 매출액은 320억 원으로 15.0% 증가했고 인도 빈과 매출액은 875억 원으로 14.3% 성장하며 푼의 신공장 생산 안정화 효과가 반영되었습니다. 카자흐스탄 매출액은 716억 원으로 18.0% 증가했습니다. 영안으로 보면 2026년 연간 연결 매출액은 4조 4,534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하고 연간 영업이익은 1,944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5% 폭증할 전망입니다. 2027년 연결 매출액은 4조 6,009억 원, 영업이익은 2,269억 원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며 2028년에는 매출액 4조 7,755억 원, 영업이익 2,490억 원을 기록할 추정입니다. 롯데웰푸드의 밸류에이션 지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전망치 기준 롯데웰푸드의 시가총액은 9,210억 원 수준입니다. 영업이익은 2025년 110억 원에서 2026년 1,944억 원, 2027년 2,219억 원으로 턴어라운드 합니다.
PER은 2024년 15.4배에서 2026년 7.7배, 2017년 예상 실적 기준 무려 6.3배, 2028년 기준 5.4배까지 하락합니다. PBR 수치 역시 2026년 0.4배, 2017년 0.4배로 극도의 할인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EV EBITDA 지표도 2026년 5.4배 수준이며 ROE는 2026년 5.4%, 2017년 6.2%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롯데웰푸드의 핵심 성장 동력 3가지입니다. 첫째, 인도푸네 신공장 가동과 해외 법인 가격 인상 효과입니다. 인도푸네 빈과 신공장 가동률 상승과 수율 정상화로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해외 법인들의 가격 인상 효과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둘째, 하반기 원가 부담 완화입니다. 높은 카카오 투입 단가가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하락 반영되고 상반기 일회성 비용 부담이 덜어지면서 영업이익률 개선폭이 확대될 것입니다. 셋째, 국내 구조 개혁 및 신성장 채널 비중 확대입니다. 저수익 종목을 축소하고 다이소, 창고형 할인점 등 고마진 신성장 채널 입점을 적극 늘려 이익률 자체가 높아지는 구조로 전환되었습니다. 유안타증권 보고서는 롯데웰푸드에 대한 커버리지를 전격 재개하며 투자 의견 바이, 즉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새롭게 설정된 목표 주가는 14만 원입니다. 목표 주가 14만 원은 2027년 예상 주당 순이익 15,762원의 타깃 PER 8.8배를 적용하여 도출되었습니다. 현재 주가가 10만 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상승 여력은 40%에 달합니다. 2027년 예상 PER 6배, 내외에 불과한 현재 주가는 하반기 카카오 원가 하락과 2026년 영업이익 77.5% 증가라는 실적 성장에 따라 본격 재평가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뿐만 아니라 첨단 바이오 사업까지 아우르며 거대한 체질 개선을 이루어내고 있는 대한민국 대표 종합기업 CJ제일제당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유안타증권 손현정연구원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바이오 부문의 실적 바닥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회복 구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2026년 2분기 CJ제일제당의 연결 기준 매출액은 7조 213억 원, 영업이익은 2,722억 원을 기록하며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할 전망입니다. FNC 매각 영향을 제외하고 CJ대한통운을 제외한 실질 매출액은 3조 9,74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성장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1분기를 저점으로 사료용 아미노산 판가가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미국 정부의 중국산 라이신 반덤핑 조치라는 강력한 하반기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을 바치고 있는 두 축은 식품 산업과 그린 바이오 산업입니다. 식품 산업은 햇반, 만두 등 가공식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전략 제품을 미주, 유럽, 일본 등 해외 시장에 확장하는 K푸드 현지화 기술이 핵심입니다. 그린 바이오 산업은 사료용 아미노산인 라이신, 메치오닌, 트립토판 등을 미생물 발효 기술로 대량 생산하는 첨단 바이오 소재 분야입니다. 바이오 산업의 핵심은 미생물 균주 개량을 통한 수율 극대화이며 미국과 유럽 등 글로벌 시장에서 형성되는 판가와 중국산 저가 물량에 대한 무역 규제가 이익 폭을 좌우하게 됩니다. CJ제일제당의 세부 재무 데이터와 실적 전망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2026년 2분기 연결 매출액은 7조 213억 원, 영업이익은 2,722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CJ대한통운 저해 기준 매출액은 3조 9,746억 원, 영업이익은 1,53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배지분 순이익은 1,010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35.0% 증가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식품 부문 2분기 매출액은 2조 8,19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937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국내는 가공식품의 낮은 기저와
햇반, 만두, 냉장 제품 판매 호조로 이익이 전년 수준을 소폭 상회했습니다. 해외는 미주 지역 피자 수요 부진을 글로벌 전략 제품 성장이 상쇄했습니다. 바이오 부문 2분기 매출액은 1조 1,5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595억 원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메치오닌 등 사료용 아미노산 판가 상승에 힘입어 1분기를 저점으로 명확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안으로 보면 CJ제일제당의 2026년 연간 연결 매출액은 27조 8,377억 원, 영업이익은 1조 2,5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9%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배지분 순이익은 4,222억 원으로 전년도 적자에서 대규모 흑자 전환을 달성할 것입니다. 2027년 연결 매출액은 28조 6,533억 원, 영업이익은 1조 3,833억 원으로 예상되며 2028년에는 매출액 29조 7,177억 원, 영업이익 1조 4,888억 원을 기록할 추정입니다. CJ제일제당의 밸류에이션 지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전망치 기준 CJ제일제당의 시가총액은 2조 7,730억 원 수준입니다. 지배순이익은 2025년 적자에서 2026년 4,222억 원, 2027년 4,560억 원으로 완벽히 정상화됩니다. PER은 2026년 6.7배, 2027년 예상 실적 기준 6.2배, 2028년 기준 4.8배까지 하락합니다. 이는 글로벌 식품 기업 대비 과도한 할인 상태입니다. PBR 수치 역시 2026년 0.4배, 2027년 0.4배로 최하단 구간에 있으며 ROE는 2026년 5.9%, 2027년 6.1%로 턴어라운드하고 있습니다. 순차입금 비율 역시 2025년 149.1%에서 2027년 121.1%로 낮아지며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의 하반기 핵심 성장 동력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이오 부문 바닥 확인 및 미국의 중국산 라이신 반덤핑 조치 반사 이익입니다. 주요 사료용 아미노산 판가가 상승하고 있으며 미국의 중국산 라이신 반덤핑 규제로 북미 시장 내 판가 및 판매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두 번째는 식품 부문의 글로벌 전략 제품 성장입니다. 국내에서는 햇반 만두 등이 실적을 버팀목처럼 받쳐주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미주, 유럽, 일본 시장에서 영토 확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업 구조 개편 및 재무 구조 개선입니다. FNNC 매각 등 저수익 사업 효율화를 단행함과 동시에 차입금을 감축하며 체질 개선이 진행 중입니다. 유안타증권 보고서는 CJ제일제당에 대한 커버리지를 재개하며 투자 의견 바이, 즉 매수를 제시했습니다. 새로 설정된 목표 주가는 26만 원입니다. 목표 주가 26만 원은 2027년 예상 주당 순이익 29,789원에 타깃 PER 8.8배를 적용하여 도출되었습니다. 현재 주가가 18만 4,200원 수준임을 감안할 때 상승 여력은 41%에 달합니다. 2027년 예상 PER 6배 수준의 현 주가는 하반기 바이오 턴어라운드와 가공식품의 견조한 실적이 입증되며 본격적인 재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살펴본 삼양식품, KTNG, 오리온, 농심, 롯데웰푸드, CJ제일제당까지 국내 대표 음식료 및 담배 기업들은 일시적 비용 부담이나 물류 시차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토 확장과 체질 개선을 차근차근 이뤄내고 있습니다. 각 리포트가 제시하는 객관적인 데이터와 재무지표를 면밀히 따져보시고 본인만의 합리적인 투자 기준을 확립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분석 내용이 여러분의 자산 운용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기업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